안녕하세요. 우리 처음 만나는 거죠. 그죠? 저는요, 매주 한 번씩 여러분들을 톡톡 건드려서 팡팡 터지게 만들 톡톡 타로엔 팡팡입니다. 빵을 무지 좋아해서요, 빵빵이라고 하려다가 어쩐지 쭉쭉 빵빵이 연상되는 바람에 포르투갈어를 그대로 빌려와서 팡팡이라고 이름 지은 거고요. 어, 톡톡 타로에는 팡팡 이렇게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앞으로 즐겁게 타로를 볼 거예요. 농담도 좀 하고 장난도 좀 치면서요. 그렇다고 엉터리는 아니니까 저 진지하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해석과 전달은 진지하게, 하지만 농담은 자주 이렇게 진행해 드릴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 처음으로 만나 뵙는 시간이라서 언니들을 응원한다는 의미에서요. 오늘 타로 주제를 선정해 보았어요. 뭐냐고요? 모두 네 가지예요. 어째 네 가지라고 하니까 어감이 좀 상당히 이상한데요. 네 가지, 네 가지, 그죠? 첫 번째, 내가 결혼할 남자는 어떤 사람일까? 그거 볼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 남자와의 결혼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그거 볼 건데요. 만남부터 시작해서 결혼 이후의 상태까지 쫙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남자와의 잠자리는 어떨까? 이거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인간 존재의 본능. 그 본능적 잠자리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언니들에게 참고할 카드를 보여드릴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 있잖아요. 특히 속상하고 답답할 때, 그럴 때 참고하시라고 팁으로 쓰실 카드를 뽑아 드릴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생각이 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기억해내고, 으악! 하고 진짜 소스라치게 놀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음, 아니, 팡팡이는 어떻게 이런 걸 알고 있었지? 이렇게 놀라실 거예요. 자,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언니들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요. 이 타로 카드 78장을 다 가져와서 셔플하면 안 되고 오로지 코트 카드만 셔플해야 되거든요. 제가 독일에서 배울 때요. 타로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원래는 코트 카드 스프레드 방식 그 정석 그대로 해야 되는데요. 그건 조금 깊이 있고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오늘은 네 가지나 되는 많은 주제를 다룰 거니까 심플하게 코트 카드 한 장씩만 먼저 뽑을 거예요. 언니들 남편 되실 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알아볼 건데요. 그 다음에 각 코트 카드마다 세 장의 카드를 다시 뽑아서 결혼 시작부터 이후의 상황까지 다 알아볼 거예요. 자, 일단 여기에 모자 쓴 요 아가씨 보여요? 여기 꼬마 아가씨 있죠? 꼬마 아가씨 궁뎅이 밑에 뭐가 있냐면요. 5개의 스톤이 있거든요. 보이세요? 이렇게. 음. 어, 오늘 타로의 주제가 거기 사랑이라서 사랑을 뜻하는 그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천연 원석이 있잖아요. 제가 하트에 해당하는 그런 사랑에 해당하는 스톤만 가져왔어요. 지금부터 이 스톤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걸 골라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눈은 안 감아도 되는데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한번 감아 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농담을 하거나 장난을 조금 친다고 이 눈앞에 보이는 요 스톤 있잖아요. 스톤을 뽑을 때도 장난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타로는요, 정직해요. 진지한 사람한테는 진지하게 대하고 장난스럽게 대하는 사람한테는 장난을 치거든요. 100% 그래요. 그래서 저도 스톤이나 카드를 대할 때는요, 진지하게 대합니다. 음, 자, 이제 5가지 세어드릴게요. 5하고 카운트를 해주는 순간 눈을 뜨시면 되는데요. 눈을 감아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
이제 감았던 눈을 뜨시고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마음 안으로 다가오는 스톤을 골라보세요. 자, 고르셨나요? 이제 제가 이걸 펼칠 거예요. 이렇게 쭉 펼치고요. 음, 펼쳤어요. 예쁘게. 이렇게 쭉 이렇게 놔두고요. 이렇게 놔둔 다음에 이제 카드를 셔플할 거거든요. 자, 코트 카드만 가져왔어요. 제가 이걸 다 섞어놨거든요. 잠깐만요. 자, 한 장씩 놓아 보겠어요. 이렇게요. 자, 그럼 열어볼게요. 첫 번째 카드예요. 음, 어, 검 퀸이 나왔어요. 두 번째 카드는요. 음, 펜타클 킹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카드는요. 펜타클 퀸이 나왔네요. 그다음에 네 번째 카드는 컵 나이트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카드는 완즈 나이트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 장씩 한 장씩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아, 첫 번째 카드 보니까 검 카드 퀸이 나왔네요. 그죠? 오, 잘생긴 남자하고 결혼하시겠어요. 신난다. 그죠? 다음 카드를 보니까 보여요? 이 카드와 이 카드와 이 카드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전부 빨간색 옷을 입고 있어요. 그죠? 빨간 내복 입고 슬라이딩. 그 다음에 다음 카드 보니까 빨간 내복을 리폼해서 입고 거리에서 지금 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마지막 카드는 어이? 이거는 그 유명한 공포의 빨간 스타킹. 자, 해서 끝났어요. 이렇게 말하면 언니들 화나시겠죠. 그죠? 아이, 뭐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러시겠죠? 설마 그렇게 끝나겠어요? 이제부터 독일에서 정통으로 배운 타로 내공이 들어갑니다. 짠! 첫 번째 이 카드는요. 언니 남편 될 사람이 가진 외모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직업 등을 보여주는 카드예요. 좋은 거부터 들려드릴까요? 아니면 나쁜 거부터 들려줄까? 좋아. 좋은 것부터 들려드릴게요. 우선 외모.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거. 검 퀸이 나오면요. 요게 나오면요. 외모는요. 무조건 뛰어난 상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남이나 미녀들한테 많이 등장하는 카드거든요. 깔끔하고 반듯한 외모를 갖추고 있는 거니까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흐뭇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카드를 선택한 사람들은 모두 다 영화 배우나 뭐 탤런트 같은 사람들과 결혼한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미안하지만 그건 아니랍니다. 이 카드가 갖는 함정은 뭐냐면요. 조금 애정운을 볼 때 이 검 퀸이 나오면요.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제 눈에 안경이다 아니면 좀 상대적으로 우월적인 외모를 가졌다. 그 얘기예요. 잘나긴 잘났는데 그중에서 제일 잘났다는 얘기예요. 저기 우선 그 제 눈에 안경이란 말은 다 아시죠? 그죠? 자기 눈에는 엄청나게 잘생겨 보인다는 거죠. 사실 사람마다 어떤 취향이 다른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날씬한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좀 푸근한 상대를 좋아하는,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요 카드가 나오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취향 그대로의 사람을 만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한 가지 조금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나는 지금 마른 사람보다는 배도 좀 나오고 푸근한 사람이 좋던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이 카드는 아니잖아. 그러면 좀 다른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팡팡이가 그러는 거예요.
검킨 남편은요, 샤프하고 좀 마른 편에 속한다고. 그럼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 아니요, 말이 맞는 거예요. 언니가 결혼하려고 마음 먹을 때는요, 남자에 대한 취향이 변해서 샤프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잘나긴 잘났는데 그중에서 제일 잘났다는 그 상대적인 우월 그 외모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뭔지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언니가 친구 영심이가 타로를 보러 간다길래 따라갔어. 근데 그 타로 마스터가 그러는 거야. "어우 영심 씨 남편 될 사람이 아주 잘생기셨네요." 그 말 듣고 영심이는 좋아 죽고요. 언니는 조금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어느 날 영심이가 결혼식을 한다고 연락을 해 왔어. 그래서 결혼식에 갔더니 진짜 이건 뭐 남편 얼굴이 그냥 개구리 왕자인 거야. 근데 영심이가 그러는 거지. "어 어 야 타로 본 그대로였어. 우리 그이 너무나도 잘생기지 않았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언니가 그걸 보고 있다가 영심이 쟤 눈이 잘못된 거 아니야? 도대체 어디가 잘생겼다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요. 사진사 아저씨가 외칩니다. "신랑 측 하객 다 모이세요." 이러는 거죠. "사진 찍습니다." 그랬어요. 그런 소리에 친구들이 우르르 하고 다 모였거든요. 다 모였는데 어머 이게 웬일이니? 진짜 그중에서 영심이 남편이 제일 낫더라 이거예요. 신랑 친구들 얼굴을 보니까 하나같이 두꺼비, 황소, 고릴라, 도마뱀, 지렁이, 지네 뭐 그런 수준이더라 이거지. 가운데 신랑 얼굴이 영심 신랑 얼굴이 딱 있는데 제일 나은 거예요. 이런 얘기거든. 그니까 이 카드는요. 상대적인 외모가 미남이라는 거고 제 눈의 안경이 명품 브랜드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니 실망했어요? 아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본인 눈에는 현빈이니까. 근데 검퀸이 나오면요. 이런 건 좀 있어요. 잘생기긴 했는데 그거 있잖아요. 예 뭔가 어딘지 모르게 느끼하게 생긴 남자들.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말하자면 현빈에 가까운 그러니까 영화배우 있잖아 현빈. 현빈에 가까운 외모라는 건 맞아요. 좀 날카롭게 보이고 세련되어 보이고 까칠하게 보이고 스마트해 보이고 실제로도 좀 똑똑하고 샤프한 그런 스타일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언니 마음에 드는 거야. 언니 마음에 들면 됐지 뭐. 언니 눈엔 제일 잘생겨 보인다니까. 잘생겨 보인다는 건 좋은 거지 뭐.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외모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잘 된 거예요. 근데 직업을 나열하자면 이거는 판사 검사들처럼 법조계에서 근무하고 있을 가능성도 크고요. 만약 회사에서 일한다면 높은 자리 그러니까 관리직에 있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직원은 아니라는 얘기죠. 병원 계통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의사인 거야. 그다음에 뭐 경찰 공무원이나 혹은 군인 쪽이라면 적어도 그러니까 장교급 이상, 즉 소위, 중위, 대위 뭐 이 이상이라는 거죠. 어 검킨 카드 이 카드는요. 방송 기자나 PD인 경우에도 좀 많이 나와요. IT 계열 엔지니어라든지 게임 개발자나 컨텐츠 개발 쪽 그런 개발 쪽이라면 그냥 낮은 어떤 연구원 신분이 아니고 팀장급 그 이상일 확률이 많고요. 하여튼 자잘한 그런 멸치떼들은 아니라는 거야. 적어도 잉어, 메기 정도는 되는 뭐랄까 제주도 옥돔 같은 신분? 아니다. 옥돔은 너무 작다. 그러니까 상어급 상어급 상어 정도는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그 정도의 지위에까지 올라갔다는 건 한마디로 대단한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언니 남편 될 사람은 자기 관리 능력 하나는 끝내주게 잘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어, 검퀸 이런 카드가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요. 신혼여행 가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조깅하러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같이 그냥 평범한 나무늘보형 인간들이 이런 사람을 보면 조금 짜증나기도 해요. 그죠? 피곤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뭐가 좋냐면요. 같이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이게
위기 그 가정 내에 불화가 생긴다든가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잖아요. 이 남자는요 절대로 피하거나 도망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 관리 능력이 뛰어나니까 어렵고 힘들 때 앞장서서 우리 가정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언덕 위에 서 있는 큰 그 나무 같은 사람? 가족들은 모두 이 전나무 밑에 앉아서 딱 이렇게 비를 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 아주 좋지. 근데 언니, 미안해서 어쩌냐. 이 남자가 아주 큰 전나무인 건 맞는데 그 나무 아래 있잖아요. 그게 나무가 이게 나무예요. 그럼 이 나무 아래 그늘이 있잖아요. 그죠? 그늘 밑에 언니네 가족만 있는 게 아니네. 검퀸 캐릭의 특징은 뭐냐면요. 장남으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장남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아니면 혹시 모시고 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늘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남자가 이 검퀸 퀸 카드예요. 좀 그러니까 막내라도 장남 역할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이 카드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시댁과의 사이에 언니가 조금 마음고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 남자가 말이죠. 언니한테는 결코 편한 상대는 아닐 거예요. 이런 성격은요,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깔끔한 성격 그대로 늘 분명하고 냉정하게 살고자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남들도 당연히 그렇게 행동하겠지 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싶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남들에게 막 잔소리를 한마디씩 하게 되거든요. 그럼 주변 사람들은 그때부터 서서히 서서히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크와 비싼 와인이 함께하는 삶이 주어지는 건 맞는데 어째 마음이 점점 이렇게 막 쪼그라들고 정신은 막 피폐해지고 그래서 좀 힘들다는 거죠. 이렇게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언니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성격이긴 하지만 언니 입장에서 보면 한숨이 나오고 마음 한구석이 팍팍해질 때가 참 많다는 얘기지. 팍팍팍팍 이렇게 자식을 대할 때도 그럴 거예요. 그 검퀸 캐릭 이 캐릭의 성격을 극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남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식이 있잖아요. 이게 자식이에요. 자식. 자식이 있으면 자기 아이가 시험에 불합격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자식을 일단 앉혀놔요. 근데 얘는 앉을 수 없으니까 눕겠어요. 이렇게 눕는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 원래는 시험 떨어지면 얘를 위로해야 되잖아요. 그죠? 일단은. 근데 자기가 미리 메모해 둔 종이를 꺼내서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자식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때 막 울잖아요. 그러면 울면은 "야, 지금은 울 때가 아니야. 너한테 부족했던 것을 보완해 주는 시간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떡하냐면 뭐 하고 울다가 지쳐서 팡 하고 쓰러지는 거야.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된 언니. 언니는 분노에 바들바들 막 이렇게 떨면서 떨다가 기절하는 거지. 근데 이건요. 이 언니 아이가 이 카드와 똑같은 검킨의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면 괜찮아요. 얘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때는 아빠하고 그 아이하고 딱 짝짝꿍이 되어서 연락에 같이 토론하고 자아 비판에 몰두하고 있을 거라 이거지. 언니는 그때 뭐 하냐면 이게 언니 할까? 이게 둘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어. 이 둘이서 막 얘기해서 뭐, 어머 옆에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만 따따따따 들어오는 거야. 들어와갖고 안방에 들어가 있는 거지. 안방에 들어가고 방문을 조용히 닫고 보셔야 돼요. 뭘 보냐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고 있으면 돼요. 괜히 끼어들라고 하다가 비난의 화살이 언니한테 쫙 올 수도 있거든. 이렇게 비난의 화살 빡 이렇게. 그러니까 방문을 닫고 차단하고 자, 난 뭐 한다?
드라마 본다. 드라마 재밌네. 이렇게. 어, 아무튼 이 캐릭터에게는 불가능은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했다면 당연히 1등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검퀸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열심히 공부했어도 꼴등하면 야, 과정이 중요한 거야. 이게 아니야. 야, 너 공부한 거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본다니까. 승부욕이 대단하거든요. 자립심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근데 융통성이 없어. 유연성이 없어요. 그래서 원리 원칙대로 살고 스케줄대로 살아오다 보니까 남들도 자기 머리처럼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대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살게 되면 결혼 생활이 만만치 않게 힘들어서 언니가 으흐흐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음, 아, 그러니까 감정적인 부분에서 소통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돼. 성격이 예민하고 까칠하거든. 자기의 뛰어난 머리만 믿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떠들거든요. 모든 걸 논리적으로 해결한답시고 상대방의 감정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 거야. 소통 자체가 안 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 머리에 있잖아요. 지금 모자 쓰고 있는데, 여기에 엄청나게 큰 방탄 헤드폰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언니가 그 남자를 바라볼 때, 방탄 헤드폰.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는. 한마디로, 사회적인 능력도 있고, 생활력도 강하고, 책임감도 강해서 절대로 가족을 위험 속에 빠뜨리지 않는 사람이긴 하지만, 완고하고 보수적이고 융통성이 빵점이라서 늘 사람들은 옆에 다가갔다가 으흐흐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 초에는요 부부싸움을 많이 했는데 나이가 이렇게 싹 들면 말이죠. 나이가 들면 부부싸움이 사라지게 되는 게 이 검퀸 커플이에요. 그럼 부부싸움이 왜 사라지게 됐을까? 사이가 좋아서 그런 걸까? 아니죠. 이 검퀸 캐릭한테는 똑같은 검퀸이나 검킹 정도라면 모를까. 다른 사람들은 말빨로는 못 이겨요, 이 사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싸움 자체가 의미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말이 안 통하게 될 거니까. 내가 이런 남편을 두고 있는 언니들한테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냥 이제부터는 벽을 보고 얘기한다 생각하시고, 나는 수행 중인 스님이나 신부님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리고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검퀴는요, 타인과의 감정 공유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스스로 고독을 자초하고 외로움을 수집해 나가는 인물이거든요. 자기도 자기가 외로운 줄을 몰라. 왜? 늘 바쁘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평생 학습을 하는 인간들이 이 검킨들이에요. 그거 있잖아요. 이제 가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에 나와서 대학 졸업장 여러 개 막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뭐 자격증도 여러 개 가지고 나와서 막 자랑해야 되는 그런 할아버지들. 거의 대부분이 이 검킨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사실 이런 성격은 연애할 때부터 알 수 있었던 건데 언니가 깨닫지 못했던 거야. 이 10번 카드 있잖아요. 이 10번 카드는요. 끝내야 될 인연인데 끝내지 못하고 계속 이어나갈 때 등장하는 카드거든요. 두 사람이 그냥 인연이 만났다 헤어졌다 이렇게 자꾸 반복되면서 이어져 내려오다가 결혼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카드가 10번 카드예요. 가슴을 찌르는 쌀쌀맞은 말 한마디 때문에 헤어지기로 결심했다가도 또 달리 생각해 보니까 뭐 그런 점 이외에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잖아. 좀 놓치기 싫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만나고 그러다 다시 보니까 또 짜증나고 이런 사이클이 막 반복되다가 이렇게 결혼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 운명을 수레바퀴 10번 카드가 이 검킴과 결합해서 이렇게 나란히 등장하면 이건요 헤어지기 어려운 인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100번 넘게 싸워도 끝내지 못하는 그런 인연이라는 거지. 사람의 의지대로 끝낼 수 있는 인연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결혼에 이렇게 이르게 되는 거야. 게다가 다음 카드 이렇게 나왔으면 두 사람은 못 헤어져요.
이게 왜 못 헤어지냐면 상대방은 책임감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는 책임감 때문에 못 헤어지고 언니는지 본전 생각 때문에 못 헤어지는 거야. 본전이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들리겠네. 근데 사실이에요. 뭐냐면 이 검킨 캐릭터들은 하나같이 사회적인 능력과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게다가 외모까지 언니 마음에 쏙 들어서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막 가슴이 콩닥콩닥 막 뛰거든. 그러니 안 주고 배기겠어? 줄 수 있는 건 다 줬겠지. 그러면서 사귀어 왔네. 근데 살다 보니까 이게 검퀸의 성격이 서서히 올라오는 거야. 수면 위로 쑥 이렇게. 어라, 저 인간 지금 보니까 뭐야, 대화가 잘 안 되잖아. 저거 가만 보니 인간이 아니었어. 그냥 잘생긴 로봇이었구나. 이를 어쩌냐. 난 로봇하고는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이 결혼 안 해야겠다. 자기야 안녕 빠이빠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에이 아니지. 절대로 그렇게 안 돼. 가만히 생각해 보거든요. 저 정도면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는 외모도 아니고 나한테 경제적이고 어떤 물질적인 만족감도 제법 충족해 줄 것 같고, 그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말 좀 안 통하면 어때? 잔소리 좀 한다고 날 죽이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 결혼 집어치우면 이 인간보다 더 잘생기고 능력 있는 사람을 내가 어디서 만나겠소? 그래서 이 12번 카드가, 매달린 남자 카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늘 자신과의 싸움을 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견디어내야 되는 빨간 스타킹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거꾸로라도 매달려서 관점을 달리해서 이 결혼이 과연 괜찮은 건지, 이렇게 결혼식장까지 가도 괜찮은 것인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카드는요 답이 없어요. 이 12번 카드는요, 이 12번 카드 좀 털어드릴까요? 상대방과의 관계를 끊어내려는 결단을 보여주는 카드가 아니거든. 그저 현 상태, 지금 그대로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러니까 언니 마음을 알아주고 언니 상황을 이해해 주기만 바라는 카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는 이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하늘이 맺어준 사람이다 생각하시고 조금씩 조금씩 성량의 변화를 주어가면서 살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죠. 그럼 이제 아주 궁금해하시는, 이걸 가리고 궁금해하시는 드래곤 플라이 잠자리를 한번 볼까요? 슝. 나만 살짝 볼까? 어머 이게 웬일이니? 어머, 이 보여요 지금? 열정. 오, 열정. 이, 이 혀봐, 혀. 보여요, 보여? 낼름낼름. 잘 지내네. 저기, 이 패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흔히들 열정이라고 번역들 많이 하시잖아요, 패션. 어떤 그 디자이너가 그러셨죠. 패션이 아니고 패션이라고. 어쨌든. 타로를 볼 때는요, 이게요, 뭐냐면, 육체적인 욕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육체적인 욕망이 막 활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눈빛이 야릇해지면서 불끈불끈 힘이 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의 불꽃으로 집단 산불이라도 내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드래곤 플라이를 한다는 거예요. 즉 잠자리를 수행한다고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뉴스에서 산불이 났다 그런 방송이 나오면 그건 범인이 바로 언니하고 언니 남편이란 얘기예요. 보여요? 이 공범. 이 카드 봐요. 은근히 야해요. 언니 남편 될 사람은, 그러니까 남편 여기 있잖아요. 지금 직업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고 밤마다 드래곤 플라이도 잘 잡아주고 좋네. 뭐 조언해 줄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카드는 뭐라고 하는지 봐야지, 그쵸? 어머 이거 봐, 이거 보여요? 이거 지금 봐, 내가 닦아줄게. 이렇게 리플렉션, 성찰, 반성, 뭐 심사숙고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쵸? 깊이 생각해 보라는 카드예요. 결혼해서 뭔가 답답하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는 그때마다 서로에게 시간을 주어 보라고, 그러니까 시간을 주어 보래요. 모든 것이 좀 좋은 쪽으로 풀리게 될 거라고 그렇게 믿으라고 하네요. 과연 그렇게 무조건 믿으면 될까?
모르죠. 그다음 상황은 다시 타로로 풀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 행여나 요거 있잖아요. 지금 썸 스페이스라고 해 놨다고. 이거를 장소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아 이 저기 이거 별거 하라는 얘기인가?' 그러면 안 돼요. "서로에게 공간을 줘 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이 스페이스는요. 꼭 장소적인 공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나 시간적인 여유를 의미하기도 하는 그런 카드죠. 그러니까 괜히 저기 이 좋은 카드 보시고 별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각자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 그렇게 믿으면서. 그러니까 언니 남편 있지? 가끔 논리를 내세우면서 언니의 행동에 대해서 강도 높게 잔소리를 해대면 제가 드리는 조언은 뭐냐면요. 마음속으로 애국가를 부르는 거야. 내가 애국가를 4절까지 다 부를 수 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언니는 딴방에 가서 이렇게 저울을 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저울아, 저울아, 내가 저 인간이랑 헤어지는 게 좋아? 아니면 참고 사는 게 좋아? 이렇게요. 그렇게 이렇게 저울질을 해보다가 지쳐서 조금 그 힘이 들면 다시 안방으로 싹 오셔갖고 이거 아시죠? 이거 드래곤 플라이를 하라고 하네. 그럼 만사 오케이란다. 알겠었니? 여기까지 언니. 더 궁금하게 있으면 다음에 또 보자고요. 아셨죠? 이렇게 딱 그래. 하트가 내가 얘도 해줄게. 어머 하트야. 응. 그럼 이제는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을 뵙기로 하지요.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요 스톤이었죠? 펜타클 킹이 나왔어요. 소개팅 받아서 나갔는데, 보자. 이렇게 우통을 벗고 있으면 조금 창피하죠? 농담이고요. 일단 이런 남자는요. 나이가 좀 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확실히 연상의 남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돈도 많은 데다가 사회적인 지위도 갖추고 있어서 늘 당당하고요. 자신감이 넘쳐 흐르는 남자예요. 명품 브랜드로 자기 자신의 단점을 가려서 아주 멋지게 치장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은요, 상대가 자기 마음에 들게 되면요,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친이 좋아하는 건 다 해주는 스타일이 되는 거죠. 명품 가방 같은 비싼 선물을 막 내준다거나 아니면 여친이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같은 곳에 가서 밥을 먹고 싶다 그러면 막 여기저기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해서 알아본 다음에 그래서 진짜 좋은 비싼 곳에도 턱턱 데려다주는 그야말로 여친 입장에서는 이런 말 하면 조금 속물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봉을 잡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신난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여자들이요. 이런 타입을 보면 아주 좋아하는 그런 타입이에요. 씀씀이도 좋고 화통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다가갈 때도 아주 이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남자들이 보면 저돌적이고 박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그런 게 있거든요. 있는데 그걸 티내지 않고 부드럽게 다가가요. 옆에서 보면 진짜 상남자, 진짜 남자 같은 그런 사람인데 여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지 여자들이 마음을 여는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특히 많은 여자를 지켜보아온 남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사귀는 동안에는 다른 여자들에게는 아마 양다리를 걸친다던가 그런 타입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걸 잘 고르신 거죠. 요거. 음, 펜타클 킹들은요, 한 번에 한 여자, 또 한 번에 한 여자, 이런 식으로 올인하는 캐릭터예요. 절대로 양다리 또는 문어발 다리를 걸쳤고, 여기, 저기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깔끔하죠, 그쵸? 근데 뉘앙스가 조금 그렇죠, 그죠? 한 번에 한 여자니까 그 여자 끝나면 또 다른 여자 이렇게. 근데 이 남자가 이렇게 보니까 이 카드를 보니깐요. 첫 번째 나온 카드요. 언니한테 반해서 아예 결혼까지 박력 있게 밀어붙인다고 나오는 거예요. 좋아 죽겠다면서 언니를 막 따라다니는 거지. 싫다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나타나서는 그러는 거야. 이걸 탁 주면서 이걸 막 이렇게 주면서 "자 이거." 이러는 거지. 그럼 여자가 "어머 이거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턱 던져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뒤돌아가서 이제 걸어가면서 손을 흔들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별거 아니야. 그거 지나가다가 보이길래 갑자기 네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하나 산 건데 별거 아니니까 그냥 받아둬."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가 버렸어. 근데 언니가 쇼핑백을 딱 열어보니까 이거 웬일이니. 명품 브랜드 C사 가방이 들어있는 거야. C사 아니면 H 아시죠? 이런 스토리가 전개되는 겁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이 펜타클 킹들은요 원래 그래요. 자기 마음에 든다고 싶으면 뭐든지 다 내주는, 이것도 내주고 저것도 내주고 요것도 내주고 막막막막막 이렇게 내주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남자가 아주 박력 있게 밀어붙여서 그래서 만나고 그러니까 언니랑 만나고 얼마 안 되었는데 바로 결혼으로 이어진다고 나오는 카드가 요 카드예요. 요 카드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 남자는요. 어떤 타고난 재물복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언니는 두 번째 카드 뽑았잖아. 요 카드. 그죠? 요거. 그죠? 근데 첫 번째 카드를 뽑은 언니들 남편감으로는 검퀸이 나왔어요. 검퀸 캐릭터가 머리가 좋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막 공부해 갖고 자기 스스로 높은 지위에 올라간 그런 남자라면 이 펜타클 킹을 갖고 있는 남자들은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그냥 온몸에 막 돈을 확 휘감고 태어난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스케일 자체가 다른 거지. 이걸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하나도 못 가질 때 엄청나게. 그래서 여친이 조금 우울해 보인다 그러면 이 펜타클 킹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해볼까? 이러는 거지. 이거 뭔가 대상이 좀 있어야겠다. 그죠? 인형을 하나 들고 와서 이게 언니예요. 언니. 이게 언니란 말이죠. 언니 좀 이렇게 타주고. 우리 애기 오늘 좀 우울해 보이네. 일본에 가서 우동이나 먹고 올까? 아니면 심심한데 하와이에 가서 물놀이나 하고 올까? 우리 애기 오늘 어디 가고 싶어? 응?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나는 거예요. 그만큼 스케일이 남다르게 크고 배짱도 있는 데다가 그게 모두 다 타고난 재물복이 받쳐주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어, 연상이라서 어쩌면 아빠 같은 느낌도 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가진 게 많은 사람이고 사업을 한다면 적어도 사업체를 여러 가지 운영하는 CEO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건물주일 수도 있는 거야. 이 건물 돌아다니면서 임대료를 탁탁탁탁 받아서 언니한테 맛있는 걸 사주는 거지. 그러면 언니가 신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보석도 주네 이러면서. 근데 외모가 말이죠. 딱 이 펜타클 킹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언니가 갑자기 어머 좋아 막 이러다가 갑자기 급 실망 이렇게 될까 봐 제가 말을 못 하겠네. 그래도 내가 첫 번째 카드 뽑은 언니들 있죠? 그 검킨 카드 뽑은 언니들, 그 언니들한테 그랬거든. 언니들 남편감은 현빈처럼 생겼을 거야. 샤프하고 멋있지. 이랬거든. 근데 이 두 번째 카드를 뽑으신 언니들한테는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런데 말이지. 이런 얘기 해도 될란가 모르겠다. 그죠? 언니 남편은 말이야. 언니 남편은 말이야. 백종원 비슷한 외모일 거야. 뭐 어때, 그죠? 백조부도 하고 그 백다방도 하는 그 아저씨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라고. 언니 화났어? 화내지 마. 근데 화나도 할 수 없어. 응. 세상은 모든 걸 다 주지는 않거든요. 어,
외모가 조금 빠진다 싶으면 재물복을 주는 거고, 재물이 빠져 있으면 다정한 남편감을 주는 거고, 재물도 있고 외모도 있으면 더러운 성격을 주는 거지. 인생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언니 있지? 그 언니가 좀 적응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부터 방송에서 백종원 씨, 백주부가 나오면 채널 돌리지 말고 끝까지 보셔야 해요. 그래야 정든다니까. 지금부터라도 미래의 남편감에 정이 들어야 될 거 아님? 그치? 다다다다다다. 언니 좋대. 아, 신난다 이러면서. 어쨌든 언니는 이 남자랑 결혼하게 된대. 근데 이 다음 카드를 보세요. 요 카드. 지금 보시면 다들 부러워서 난리인 거야. 근데 결혼식이 가까이 오면 언니가 조금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고 나올 거예요. 그래도 그냥 결혼한다고 하니까 언니 마음은 그런 거지. 이대로 결혼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그만둘까? 이러저러한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싱숭생숭해져서 예민해지는데, 이 언니 주변 사람들 있잖아. 언니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부러워하는 눈치고, 언니가 생각하기에도 딱히 부족한 게 없을 만큼 풍요한 남친의 그 경제력 때문에 그냥 뭐 이 정도면 결혼 잘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 결혼식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결혼을 했다? 한동안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데 띠로리 띠로리 이런 음악 들으면 좀 무섭지 않나? 무섭죠. 문제는 서서히 단점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섭죠? 으아, 무섭다. 언니 남편 말이야. 펜타클 킹의 단점이 뭔 줄 아세요? 그건 말이죠. 펜타클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펜타클이 좋은 건데 펜타클 자체가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다는 거지. 양날의 검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언니 남편의 인생 가치관은 펜타클에서 시작해서 펜타클로 끝나는 인생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죠, 그죠? 펜타클로 태어나서 펜타클로 끝나면 좋은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 이거지. 일평생 펜타클이 감싸고 있는 인생들은요, 계산기를 들고 다녀요. 계산기 들고 다니까 좀 이상하다, 그죠? 근데 계산적이라고요. 자기가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연애할 때 언니한테 비싼 선물을 막 해주고 비싼 밥을 막 사주고 한 건 말이지.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왜 그러냐면 언니가 마음에 들어서 언니랑 결혼하려고 그랬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펜타클 킹들은요, 절대로 이유 없이 움직이는 경우는 없어요. 언니가 필요하니까 돈을 막 투자해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펜타클 킹은요, 자기한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 돈 쓰는 걸 절대 아까워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혼에 성공했잖아, 이렇게. 그럼 언니 그때부터는 언니도 남편한테 그만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지. 계산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펜타클 킹은요, 자기가 공을 들인 만큼 상대방도 공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행동하는 게 몸에 딱 배어 있다고요. 근데 남편이 생각하는 만큼 조금 뭐냐면 시부모한테도 좀 잘해야 돼. 그래서 어쩌면 언니가 조금 피곤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펜타클 킹들이 의외로 자기 부모들한테 쩔쩔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온몸에 펜타클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어떠냐면 부모 덕도 많이 봤다는 얘기지. 그래서 시부모 쪽이 조금 입김이 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다고요. 어떤 때는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고 화난다 화난다 막 이러잖아. 근데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언니 있지? 이 펜타클 킹들이 좋은 게 뭐냐면 자기 사람이 자기들한테 해주는 것이 있으면 그 자기 사람한테는 그 이상으로 베풀어 준다는 거야. 자기 사람인데 자기들한테 제대로 안 하게 되면 계산기를 딱 들이대는 거죠. 그래서 언니가
남편이나 시부모한테 아주 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큰 갈등은 없을 거예요. 돈 걱정도 없을 거고. 근데 언니가 만약에 남편한테 조금 소홀히 했다든가 아니면 언니가 소홀히 한 상태에서 뭔가 저기 언니보다 더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이 펜타클 킹 남편이 발견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겠어요? 이렇게. 참 골치 아파지는 거죠. 자기 마음에 드는 상대방에게는 비용 일체를 자기가 부담하지만 그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게 되면 그쪽으로 돈이 다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 이 펜타클 킹을 남편으로 맞이한 언니는 늘 경계의 눈초리를 게을리하지 말고 남편 주위를 잘 살펴야 돼요. 살피고 매의 눈으로 가지고. 안 그러면 이 카드처럼 된다니까. 한때는 아주 행복하고 풍요로웠던 결혼 생활이 이제는 과거 일이 되어서 아프고 힘이 들게 될 수도 있다는 암시가 이 카드예요. 두 사람의 관계를 깨고 싶을 정도의 극심한 실망을 겪게 된다고 나오는 건데 이게 언니 남편의 행동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언니가 남편분에게 조금 소홀히 대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나이는 연상이라 할지라도 그냥 큰 애기 있잖아요. 애기 키운다 생각하고 늘 관심을 가져다 주고 늘 시선을 남편에 주고 남편이라 생각하면 막 이렇게 막 보듬어 주고 맨날 이렇게 털어주고 있잖아요. 시선을 남편에게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다는 거지. 그러면 조언 카드를 한번 볼까? 조언 카드가 뭐가 나왔는지. 자, 조언 카드는 남편분과의 사이에 틈이 벌어졌을 때 이 카드가 주는 메시지를 떠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이세요? 이제 과거는 지난 일이래. 과거를 놓아주고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당신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릴 거래. 그죠? 그러니까 신뢰를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라고 나오네. 그죠? 근데 좀 그럼 이 카드 하면 뭔가 좀 헤어진다는 걸까? 아니면 뭐지? 이러실 텐데 요거 뒤에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모르죠. 그 뒤에를 알고 싶으면 다시 타로 카드를 셔플해서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건 다음에 물어봐야지 뭐. 궁금하지 언니? 나도 궁금해. 어쨌든 그리 말씀하셨는 아이고 맞다. 근데 중요한 걸 까먹을 뻔했다. 그죠? 여기 잠자리가 중요하잖아. 잠자리 그죠? 잠자리 카드가 중요한데 자 언니와 언니 남편 간에는 어떤 잠자리가 펼쳐질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오이 야 이거 여름이다 여름 그죠? 여름 보이세요? 이 여름이라는 건데 그럼 여름이 뭐야? 그러실 텐데 이 여름 카드는요 뭔가 축하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나오는 즐거운 카드거든요. 게다가 풍요롭게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주 등장하는 카드가 이 카드예요. 이건 말이죠. 그냥 여름날의 휴가처럼 느긋하고 여유롭다는 얘기고 언니 남편과의 잠자리가 꽤나 재미있고 즐거울 거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아주 행복한 여름 휴가 같은 경험이 될 거란 거죠.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이상의 얘기는 언니 상상에 맡길 거야. 왜냐고요? 이거 19금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밤 이불 깔고 누워서 언니가 잘 생각해봐. 이게 오늘 언니 숙제야. 도대체 여름날 휴가 같은 잠자리가 뭘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겠어요? 어쨌든 즐겁게 살 것 같아. 언니는 참 좋겠다. 그죠? 돈 걱정도 없고 좋아 됐어. 예쁘게 사세요.
세 번째 카드를 뽑으신 언니들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거였죠? 요 스톤요. 그죠? 빵 닦아주고. 뭐가 나왔나 보면 펜타클 퀸이 나왔어요. 그죠? 펜타클 퀸이 나온 걸 보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언니가 계실지도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니, 이건 퀸이잖아. 킹이 아니고 퀸. 그러면 내 상대가 여자라는 건가? 나 커밍 아웃이라도 해야 되는 건가? 이러면서 갑자기 성 정체성에 관해서 혼돈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절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퀸의 모습은요, 진짜 여자라는 게 아니고요. 그 성향이나 성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당황하지 마시라고요. 근데 어디 보자. 이거 먼저 닦아주고, 어, 펜타클 퀸인데 다른 카드들 보니까 오이 이거 지금 메이저 카드거든요. 이것도 메이저 카드예요. 메이저 카드가 두 장이나 나왔네요. 결혼을 진짜 생각해야 될 그 시점에,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된다는 거고, 이 시기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언니 인생이 좌우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요. 메이저 카드가 두 개 나왔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결혼이 언니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분수령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어디 차근차근 카드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선 언니 남편 될 사람이 어떤지 한번 볼 거예요. 일단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이고요. 외모는 깔끔해요. 세련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뭐 영화배우처럼 그 정도로 잘생긴 건 아니고요. 딱 보면 있잖아요. 공부 잘하게 생기네. 이렇게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딱 보면 쟤 공부 잘하게 생겼다. 그런 외모 있잖아요. 그 똑똑하게 보이는 타입. 그래서 어디를 가도 남들한테 그러니까 남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생긴 것처럼 뭐든지 차분하게 일을 해나가는 스타일이고요. 부지런하고 성실한 남자예요. 그러니까 일 처리 하나는 똑부러지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계획성도 있고요. 근데 조직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래요. 회사원이나 아니면 공무원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뭐랄까 사업을 한다든가 자영업을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출퇴근 시간이 일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근차근 밟고 올라갈 인재형 인간. 그게 이 펜타클 퀸이에요. 좋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요, 보통 고시 출신들이 많거든요. 그 개천용 이런 거 있잖아요. 개천에서 나는 용들 있잖아. 드래곤들. 그런 남자들이 많아요. 근데 같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판사나 검사 쪽, 그러니까 저기 그런 쪽은 아니고요.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같은 그런 임용 시험에 합격해서 재경직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외무 공무원이 된 사람이거나 혹은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교육직 시험에 합격한 교육 공무원일 수도 있어요. 교육 공무원이 뭐냐면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장학사 이런 사람들. 특히 그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CPA 있잖아요. CPA 그거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서 뭐 그 세무사가 된다든지. 그래서 이제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는 회계법인 같은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남자들에게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카드예요. 어쨌든 언니 남편은요. 혼자서 독립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조직이나 기업형 집단 같은 데 들어가서 일하고 그런 조직이 본인 적성에도 딱 맞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그 회사에 들어가 있다면 그건 작은 회사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기업형 조직을 갖추고 있는 삼성이라든지 뭐 현대그룹 그런 큰 회사에 다닐 확률이 많고요. 언니 남편 될 사람은요. 물질적인 가치 있잖아요. 돈에 대해서는 좀 강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결혼 전에 말이에요. 사귈 때 베푸는 것보다는 결혼하고 나서 언니에게 그러니까 언니에게
해줘야지, 그치? 언니에게 베풀어 주는 게 더 많을 그런 스타일이에요. 뭐라고요? 결혼 전에 언니한테 해주는 것보다 결혼 후에 언니한테 해주는 게 더 많은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좋겠다, 언니. 그치? 응. 펜타클 퀸은요, 일단 자기 사람이다 싶을 땐 아끼지 않고 베풀어요. 근데 사귈 때는 조금 여기처럼 고민해야 될 거야. 펜타클 퀸들의 특징이 뭐냐면, 펜타클 킹처럼 데이트 비용을 전부 다 자기가 부담하게 되면 집에 돌아가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스타일이 좀 많아요. 음, 그게 부담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쪼잔해서 그런 것도 아니야. 원래 머릿속에 계산기를 장착하고 다니는 게 이 펜타클 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와 데이트를 하게 되면 언니가 생각을 조금 해봐야 돼요. 남친이 밥을 산다 그러면 언니는 좀 말이라도 제가 커피값을 좀 낼게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남친이 말이에요, 감격해서 밥값도 내주고 커피값도 내주고 결국은 펜타클 킹처럼 몽땅 다 베풀어 주거든요. 근데 펜타클 퀸 스타일 이 남자한테는 말이라도 꼭 그렇게 해줘야 인생이 편안해져요. 이렇게 말하니까 꼭 무슨 얌체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이 펜타클 퀸들이요, 자기가 데이트 비용을 어차피 다 낼 거면서도 어느 순간에 욱 하는 그런 신경질을 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 펜타클 퀸은요, 경제적인 능력도 원래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걸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한테 쓰고 베푸는 걸 즐기는 스타일이기는 해요. 근데 그래서 잘 베풀거든요. 베풀다가도 어느 순간에 짜증이 확 올라오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너무 넙죽넙죽 받아먹기만 하는 여자한테는 짜증을 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괜히 일부러 심술이 나서 더 짠돌이처럼 인색하게 대하려는 고집을 부려요. 심술 부리는 거지. 그런 식으로 심통, 심통. 그러니까 상황을 봐가면서 언니가 밀당을 좀 잘해야 되는 거야. 가끔씩은 커피값도 낼게요, 이렇게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언니? 알겠어요, 언니? 언니 알겠죠? 그죠? 일단 털어주고, 언니 여기 갖다 놓고 했다, 그지? 그리고 좀 털어주고. 이 펜타클 퀸들은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상당히 예민하고 까칠한 성격이거든요. 금방 마음을 탁 주고받고 금방 정이 드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스타일은요, 정이 오고 가고 하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요. 하지만 정이 들게 되면 또 금방 식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뭐랄까, 말하자면 가마솥 같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빨리 끓어오르고 빨리 식어버리는 양은 냄비 같은 그런 얄팍한 스타일이 아니고 아주 두껍고 무거운 가마솥 같은 스타일. 그런 사랑이죠. 그리고 자기가 잘난 것도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특권 의식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펜타클 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에 까지 이르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고 봐야 돼요. 펜타클 퀸들은 생각이 많고 그 생각 깊이도 엄청나게 깊어서 무겁거든. 그래서 어찌 보면 조금 힘든 상대이기도 한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성향도 좀 있어요. 그래서 언니 쪽에서 뭔가 자꾸 태클을 걸잖아요.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되면 언니 남편 될 사람은 말이죠, 그걸 참았다 참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펑, 화산 폭발하듯이 불같이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폭 하게 되는 거지. 그냥 화 안 내고 헤어지게 이렇게 헤어지면 되는데 그럼 깔끔하잖아요, 사실. 근데 이 펜타클 퀸들은 또 그러지도 않아요. 정이 쉽게 들지도 않는 스타일이지만 한번 내 여자로 만들었다 또는 만들고 싶다,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무섭도록 집착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스토커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쉽게 여자들에게 마음을 주지도 않지만
한 번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은 상대에게는 혹시나 실망스러운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로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는 그런 기사도 정신은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감정이 한번 폭발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요, 엄청난 화력을 내뿜는 공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룡. 공용이 아니고 공룡. 언니가 그 부분만 좀 살살 달래가면서 이렇게 있죠. 이렇게 살살, 살살살살, 살살 달래가면서 그렇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이 펜타클 퀸들은요, 대개는 배려심도 있고 온순한 성격인데 어쩔 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사나운 성과를 부리고 심술을 부릴 때가 있으니까 그럼 그때는 언니도 같이 화내지 말고 엄마가 아이 다루듯이 살살 이렇게 다루는 거 살살 이렇게 달래야 되는 거예요. 이 펜타클 퀸들은 있잖아요. 약한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약하게 잘 대해줘요. 근데 강한 사람들한테는 엄청 강하게 막 대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니가 길을 꺾어 보겠다고 같이 대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헐크가 되는 거예요. 헐크. 그러니까 괜히 권투 연습할 생각이 아니라면 일단은 언니가 뒤로 한 발 물러선다. 그리고 나중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서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 남자는요, 돈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을 거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들에게도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할 거예요. 최고의 음식, 최고의 교육, 이런 거.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사실은 좋은 아빠가 될 거란 얘기죠. 근데 돈을 제대로 쓰면 자기 가치도 그만큼 올라간다는 걸 아는 남자니까 자식에게도 기회의 폭을 넓혀줄 수 있도록 최대한의 투자를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언니는 결혼 후에도 자식 걱정, 돈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야. 다만 조금 보수적인 성향이 있고 안정성을 지향하는 편이기 때문에 언니가 자유분방한 스타일에 속한다면 결혼 생활에 갈등이 조금 있을 건데요. 그나마 좀 나은 건 자기 부모님 있잖아요. 즉 언니 입장에서 보면 시부모 쪽이죠. 어쨌든 시부모님 쪽보다는 자기 가정을 잘 챙기는 사람이라서 결혼 후에 겪는 그 시부모님과의 갈등 있잖아요. 그건 그다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남이라고 하더라도 장남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장남 역할을 하기보다는 둘째나 막내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음. 아 맞다. 그리고 이 남자가 결혼을 망설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언니가 좀 알고 있어야 돼. 그건 언니가 말이지 언니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펜타클 퀸이 가진 성향이 원래 그런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계획성 있게 사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맨날 계획을 짜요. 근데 그 계획에 갑자기 언니가 짠 하고 나타난 거야. 언니가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이 펜타클 퀸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왜 당황스럽냐고요? 다시 계획을 짜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딴에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짜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뿐이니까 언니는 '이 남자가 왜 결혼을 망설이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쪼끔 답답하고 짜증스러워도 실망하지 말고 기다려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언니? 그래서 이 남자는 똑똑하기는 한데 연애는 쪼끔 서투를 수도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앞이 이렇게 좀 안 보이는 거지. 근데 그게 사실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머리로 하려는 습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은 가슴으로 해야 되는데 그치? 가슴 보여? 가슴 이렇게 가슴. 가슴을 딱 이렇게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언니한테는 이기적인 남자로 비칠 수도 있어. 근데 사랑하는 법을 잘 몰라서 즉 여자 경험이 많지 않아서 서툴러서 그런 거니까 언니가 이해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남자가 만약에 자기는 연애 경험이 많다고 떠들어대도 그건 뻥일 확률이 많으니까
언니는 "아 네 그러셨군요." 하고 '아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으셨구나.' 하고 축혀 세워 주면 되는 거예요. 장단을 맞춰 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건 괜히 언니한테 질투심을 불러일으켜서 은근히 관심을 얻어내려고 그러는 거니까요. 어 결혼 생활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렇게 힘든 일은 없을 건데 지금 혹시나 언니가 좀 정신적으로 힘들 때가 오더라도 이 펜타클 퀸들은요. 두뇌 회전이 좀 빠른 사람이라서 사랑은 금방 알아채지 못하지만 저 사람이 화났구나.' 이건 알거든.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는 알아차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극단적으로 이렇게 화가 나 치미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니까 결혼 생활이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그런 케이스는 그다지 없을 거고요. 남자가 깔끔한 외모만큼이나 사생활도 깔끔하기 때문에 가정에 충실해요. 그러니까 여자 문제라든지 바람 피운다든지 그런 큰일은 없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단지 이게 요 카드하고 이 카드는 왜 나오냐면 살면서 조금씩 말로 인해서 서로 상처받고 아프게 되는 갈등은 조금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언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말로 인해서 서로 주고받는 상처 있잖아요. 그게 꽤 있을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이제 언니 결혼 생활에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가정 내부에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가정 내부에서 주고받는 말로 인해서 이렇게 상처받고 아파하는 경우가 있다고 나오니까 평소에 서운한 일이나 속상한 일이 있다면 그때그때마다 편안하게 대화로 가려는 그런 요령이 좀 필요해요. 아 맞다. 그리고 우리 잠자리 카드 안 봤죠? 그쵸? 아 잊어버릴 뻔했군. 이게 잠자리 카드거든요. 잠자리 카드. 닦아줘야지. 그치? 뿅 닦아주고요. 어 뭐가 나왔나 보자. 가을 카드가 나왔어요. 가을 카드가 나왔다는 건요. 이건요. 무슨 얘기냐면 잠자리가 풍성하다는 얘기야.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 없을 정도로 만족스럽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언니가 좀 그런 쪽에 더 열정적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요 카드가. 언니 어떻게 생각해? 언니, 언니 어떻게 생각하냐고. 언니 열정적이야? 열정적? 그래 좋은 카드를 한번 보자. 좋은 카드. 좋은 카드 이렇게 나왔네. 그죠? 보이세요? 새로운 시작 그랬다. 그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모험을 받아들이시고요. 아주 좀 열정적으로 꿈꿔온 대로 살아가세요. 그래 놨네. 그죠? 근데 말이지. 이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모험이 뭘까? 언니, 조금 불안하다. 그지? 언니는 말이죠. 언니는 너무 열정적이야. 열정이 너무 흘러넘쳐요. 만약 모르고 있었다면 결혼 후에 본인의 열정을 깨닫고 언니 스스로도 으아 하고 놀라게 될 거예요. 언니 이상한데 뭔가 있어. 그게 뭘까? 궁금하죠? 나도 궁금해요. 자세히 알고 싶다면요. 다음에 한 번 더 타로를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언니는요. 무난한 결혼 생활을 해나갈 거고요. 경제적으로도 풍족할 거예요. 그러니 요 카드 보면서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말로 주고받는 상처예요. 요 카드 맥락에서는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결혼하게 되면요. 그분과 행복하게 지내시는 거예요. 아셨죠? 화이팅 해드릴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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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왓! 와, 언니 신난다. 그죠? 사랑이에요. 뿅. 아, 네 번째 카드예요. 요거 선택하셨죠? 요거 놔두고 컴 나이트가 나왔네요. 언니 남편은 말이죠. 아주 착하고 여린 심성을 가진 아주 로맨틱한 남자인 거예요. 뭐 구릿빛 근육 이런 건 아니고 얼굴이 하얀 사람. 그러니까 더운 날 바닷가에 가면 있잖아요.
해변에서 막 보드 가지고 서핑보드 가지고 지나가면서 "안녕 언니." 이런 사람 말고 기념일 같은 날 잊지 않고 이벤트를 해 주는 그런 남자인 거예요. 잊지 않고 꼭 선물을 준비해서 소소하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부드러운 남자인 거죠. 어 나이는 비슷하거나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서너 살 정도의 차이일 거예요. 어쨌든 꽤나 동안의 얼굴을 하고 있고 우락부락한 남성다움보다는 그 누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 참 착하게 생겼다.' 아 맞다. 그 밥 잘 사주는 그 머시기 있잖아요. 그 뭐 밥 잘 사주는 뭐 있는데 그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인가? 하여튼 거기 나오는 남주 있잖아요. 남자 주인공. 그 뭐였더라? 그 그 하얗게 생긴 남자. 아 맞다. 정혜인. 그 남자와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느낌이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기자기한 어떤 친절한 남동생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요. 키가 막 엄청나게 크고 훤칠한 그런 외모는 아니지만 보는 사람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아 남편분이 참 사람 좋게 생기셨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될 호감형 외모라고 나오는 거예요. 키는 뭐 정도껏 그렇게 큰 편은 아니더라도 인제 이렇게 그 '언니보다는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 부드럽고 잘생겼다니까 안심하시고요. 그다음에 막내일 확률이 많아요. 장남이거나 외동아들로 태어났다고 해도 막내 아들처럼 귀여움만 받고 자랐기 때문에 아마 결혼하고 나서도 장남 역할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댁 쪽에서도 장남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지도 않을 거고 그냥 그저 둘이서 잘 살아 줬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부모일 것 같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격과 직업인데 언니 남편 될 사람은요.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성격상 조직이나 단체는 좀 안 맞거든요. 마음이 여리니까. 그래서 결혼할 때에는 혹시 회사나 공무원 계통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몇 년 안 가서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예술이나 종교, 심리 상담 쪽이나 교육 계통 혹은 그와 관련된 직업들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근데 사실 이 컵라이트는요. 사회봉사라든지 자선사업 이렇게 이런 거와 관련된 직업이나 아니면 누가 이끌어 주어서 남편분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직업 있잖아요. 그런 게 딱 맞거든요. 자기한테 맞아요.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뭔가 막 남과 투쟁해서 성과를 이루어내거나 그러니까 투쟁적으로 뭔가를 이루어내야 되는 그런 직업은 본인 스스로가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런 직업에서는 아마 들어가더라도 오래 버텨내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굳이 혼자 꾸려 나간다면 1인 기업이나 뭐 1인 회사 이런 것들이 어울리는 직업이긴 한데 또 그런 사람들한테도 자주 등장하는 카드가 이 카드예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사표를 쓰고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할 거예요. 말려도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차라리 말리는 것보다는 자기 적성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일을 하게 만들면 좋은 성과를 이루어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두세요. 그다음에 언니 남편은요. 마음씨도 착하고 인정도 많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제법 많을 텐데 조금 아쉬운 건 결혼 초기에는요. 그렇게 큰 재물은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하니까 엄청 짜증나시죠? 그죠? 미안해요. 그래도 이게 위로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언니랑 결혼하고 나서요. 한 10 년이나 15년 정도 흐르게 되면 갑자기 목표 의식이 생기면서 뭔가 해낸다고 나와요. 이 카드 보세요. 이 카드 보고. 이게 처음에 컵 10번 카드가 나오죠? 이 카드를 보면서요. '우와 행복한 결혼식을 하겠네.' 이러면 그건 잘못된 해석이고요. 자세히 보세요. 부부로 보이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함께 서 있잖아요. 그다음에 자식들로 보이는 애들 두 명이 춤을 추고 있으니까 엄청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무지개도 보이고. 근데 무지개는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해 보이겠지만
미안하게도 행복한 가정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 카드는요. 무지개에 이렇게 컵이 걸쳐져 있다는 건 중요한 암시를 주는 카드인 거예요. 이거 10번 카드거든요. 10이라는 숫자는요. 1 플러스 0이 되어서 다시 시작해 봐야 되는 카드란 말이에요. 어떻게 시작하냐고요? 무지개 속에 이 행복이 있을 테니까 뭐가 있는지 이 본인들이 겪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허상을 깨는 과정을 꼭 한번 겪어봐라 그 얘기죠. 그래야 비로소 이 10개의 컵이 가져다 주는 행복을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고난 끝에 행복이 오는 게 아니고 행복해지려면 너 행복해지고 싶어? 그러면 행복해지려면 고난에 대해서 한번 정말 확실하게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게 이 10번 카드예요. 막연하게 행복하겠지? 뭐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큰 실수라는 메시지를 주는 카드이기도 하죠. 그럼 언니한테 나온 이 카드의 배열 있잖아요. 이 카드의 배열에서는 뭐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언니가 막상 결혼을 할 때쯤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고 현실하고 그렇게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채고 망설이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생각하고 있는 결혼 생활과 실제 결혼 생활이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걸 조금씩 조금씩 깨닫게 된다는 뜻이지. 그래도 결혼식은 올리게 돼요. 남편이 말이죠. 부드럽고 친절하고 대화도 잘 되고 배려도 잘 해주어서 서로 정서적으로 교감이 잘 되니까 언니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 주변 사람들이 말려도 언니는 결혼을 한다는 얘기예요. 남들이 그러는 거지. 야, 우리 해볼까? 야, 이러면서, 야, 막 이러죠. 야다다다. 야, 그래도 시간을 주고 좀 더 알아보고 결혼하는 게 어때? 그러는 거야. 근데 언니 다시 나왔다. 언니의 생각은 다르다고 나오는 거지. 언니는 이러는 거예요. 남자가 뭐 지금이야 조금 풍족하지 않고 남자 쪽 집안이 잘 사는 집이 아니라고 해도 그건 나중에 살면서 우리들이 노력해서 벌면 되는 거고 문제는 인성이고 성격이잖아. 사람이 착하고 바르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 이러면서 그래서 하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생각해서 결혼식을 올렸거든. 근데 막상 같이 살아보니까 언니 남편이 생각보다 생활력이 좀 떨어지는 거야. 책임감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현실성도 없어서 맨날 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언니 남편이 생활력이 좀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생활력이 강하려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기적이어야 돼요. 투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언니 남편은요, 해맑은 순둥이거든, 순둥이. 순둥이, 귀염둥이, 순둥이. 언니가 퇴근 후에 집에 와서 직장에서 있었던 그 화나는 일 있잖아요. 그거를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밤새도록 떠들어댄다 해도 이 남편은요, 짜증 한마디 없이 가만히 들어줄 사람이 이 언니 남편이라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건 진짜 남편이기 이전에 소울메이트야. 즉 영혼의 동반자라는 얘기거든요. 이해심도 많고 참을성도 많아서 잘 참아주고 한없이 인자하고 좀 털어줘야겠다. 그죠? 관대하죠. 물론 가끔씩 분위기 파악을 못해.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는 실수도 좀 하지만 그래도 바람 한번 피우지 않을 자상한 남편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결혼을 가까이 두고 결혼 앞에 두고 막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혼 후에 비로소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야. 이상과 현실 속에서 많이 흔들린다고 나오는 게 이 10번 카드니까. 그래서 이 검 6번 카드로 넘어가거든요. 6번. 그러면 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언니 남편이 뭔가 생각이 많아지고 성향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큰 결심을 하게 되나 봐. 뭔가 변동수가 생겨서 경제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활동성이 생기게 된다고 나오거든. 이 카드를 보면요. 이 카드를 보면서 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가 뭐 이혼하네요. 이러면 안 돼. 이 카드는요. 그렇게 나쁜 카드가 아니에요. 요 카드 지금 요 카드 보이세요? 이렇게 털어드릴게 막. 이 카드는요. 함께 고난을 극복하고 더 나은 길을 찾아가는 카드라고. 이루고 싶은 목표나 방향이 있을 때 힘겹고 고통스러울 때 불평 불만을
여기 잠시 꽂아두는 거예요. 이렇게. 잠시. 그러니까 불평, 불만을 가슴에 이렇게 막 저기 있는 것을 막 퍼부어 대면서 떠나는 카드가 아니고 상처를 안고서도 그 상처를 가슴에 잠시 묻어두고 보다 더 큰 목표를 향해서 서로 끌어안고 노를 저어서 가보자. 그런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저 너머에, 여기 너머에 그게 있는 거야. 무지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조금 힘들게 보여도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은 접어두고 같이 걸어가 보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참고 참고 또 참으며 노를 힘겹게 저어서 건너갔더니 이 완즈 8번 카드가 나온 거야. 이야, 이건요, 원했던 일이 급속도로 진행되기 시작한다는 메시지거든요. 성과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열정적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에 가속도가 붙어서 뭔가 쭉쭉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된다는 뜻이거든. 여기에 뭐가 있어? 뭐가 있을까? 언니 궁금하지? 이 뒤에 뭐가 있을까? 이 뒤에. 이거 다음에. 궁금하면 그때 가서 날 찾아오세요. 내가 그때 언니 행복을 위해서 공짜로 타로를 봐드릴게. 알겠어요, 언니? 그러니까 언니 여기서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물론 라면만 먹으면서 사랑을 할 수는 없죠. 근데 말이죠. 비싼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으면서도 남편 때문에 그 남편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열받아서 체하고 토하고 하는 것보다는 언니 남편이 낫다니까. 이건 진짜 살아봐야 돼. 살아봐야 알게 된다니까. 살아보면요 절실히 깨닫게 된다는 거지. 그니까 젊었을 때 둘이 열심히 일하고 즐겁게 살아가면서 나중에 언니 남편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 그러면 열심히 응원해 주는 거예요. 잠자리 카드 볼까? 이게 잠자리 카드거든. 털어주겠어. 빵. 이렇게. 자, 잠자리 빵. 오. 보이세요? 릴렉세이션 나왔잖아. 이 잠자리 카드 보니까 순간순간을 늘상 휴식처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휴식 카드야. 편안함의 절정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발라당 자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니 남편과의 잠자리가 언니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고 영혼의 안식처가 된다는 얘기 있거든. 언니가 살다가 뭐 번아웃 되는 그런 시기가 와서 지쳐 쓰러질 때에도 언니 남편이 와서 언니 손을 꼭 잡아준대. 그러면 언니는 이렇게 발라당 누워갖고 여보야 자기야 그러는 거지. 얼마나 좋냐? 이건 뭐 그냥 완전히 천생연분이다. 그죠? 그럼 조언 카드를 한번 볼까요? 자, 조언 카드예요. 깊이 생각해보라는 심사숙고, 즉 성찰 카드가 나왔는데요. 순간순간 서로에게 좀 상처받는 일이거나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시간을 줘보라는 거야.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거라고 믿으면 된다고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언니도 믿으세요. 언니 남편 같은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이 생에서 착한 남편을 만나는 것도 대단한 행운이에요. 거기다 호감형으로 생겼다잖아. 꿀 떨어지는 결혼 생활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응원할게요. 응원. 응원. 하트, 하트. 하트 폭에서 하트, 하트. 됐죠?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이네요. 요 스톤을 선택하셨죠? 막 해주고. 그럼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완전 나이트가 나왔잖아요. 아까. 언니, 이 남자 있지? 무서워요. 언니한테 막 들이대가지고 결혼까지 끌고 가는 남자란 말이에요. 그냥 막 앞뒤 재지 않고 언니가 싫다고 해도 언니 좋다고 막 들이대고 자기 방식대로 막 밀어붙이는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박력이 넘치는 상남자 스타일이고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막 들이대는 덜렁이라는 얘기지. 근데 말이죠. 이 남자 마음은 좀 순수하다? 계산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차피 이 남자는
이 남자는 말이죠. 계산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계산기를 어디에 놓아 두었는지도 모를 거고 계산하기 전에 먼저 팍 튀어나가는 그런 성격이라서 그래서 맨땅에 헤딩이라도 먼저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계산할 시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계산할 시간도 없고 계산도 못 하는 거지. 아니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어 그냥 이기적이지 않은 아니 이기적일 수가 없는 추진력이 강한 남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근데 이 남자가 말이지 언니를 보자마자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달려오는 거야. 언니를 향해서 이렇게 말이야. 이게 언니야. 그냥 와 하고 달려 막 들이대요. 막 이렇게 들이대. 그럼 언니는 미치는 거지.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언니도 싫다고 했을 텐데 어쩐지 언니도 그 남자의 그런 남자 같은 추진력이 은근히 좋은 거야. 반하게 되는 거죠. 어, 그 아이러니하죠, 그죠? 근데 언니가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풍요로운 시기에 좀 마음이 좀 뭐 텅 빈 것 같아서 하루하루 한숨만 폭폭 내쉬고 있을 때 이 남자가 저 멀리서 미친 듯이 이 남자라고 했잖아요. 미친 듯이 막 달려오는 거야. 봐. 이렇게 막, 와, 여기 가면 여기 따라오고, 막 여기 가면 여기 막 따라오고, 막 그러는 거지. 그 언니가 미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 남자가 저 멀리서 미친 듯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돌진해 와 오면 언니가 그때 말이지 언니 반응이 좀 재밌어. 화들짝 놀라면서도 그런 순수한 열정과 추진력이 아주 신선하게 느껴지나 봐. 게다가 이 남자가 연하래. 연하의 남자야. 마치 살아서 펄떡펄떡거리는 한 마리의 꼼장어 같은, 꼼장어가 아니고 곰장어인가? 꼼장어 같은 녀석이 언니 곁에 와서 말이죠. 자꾸 얼굴을 들이대면서 언니를 웃겨준다? 언니한테 재미있게 농담도 걸고 누나 누나 막 이러면서 누나 누나 이러면서 언니한테 재미있게 농담도 걸고 그러는데 언니가 안 넘어가겠냐고 이 언니가 여자라면 다 홀라당 하고 넘어가는 거지. 물론 이 남자는 있잖아요. 이 남자는 공부 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거기 어떤 육체 노동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운동이나 헬스 관련 일을 하거나 아무튼 뭔가 몸을 써서 신체를 써서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을 건데요. 영업 쪽이나 매장 관리 일처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를 주로 쓰는 자영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공부 머리 쪽은 아닌데 신체 활동이 많이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을 거야. 나이가 그다지 많지도 않으니까 열심히 일하다 보면 오히려 공부 머리 쪽에서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일한 만큼 성과를 올리게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경제적으로도 풍족할 때가 온다는 얘기지. 근데 언니는 이 남자한테 프로포즈를 받게 되면 조금 망설이고 주저할 수도 있다고 나와요. 왜 그러냐면요. 언니가요, 이 남자와의 결혼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오면요, 언니 스스로가 이 남자보다 돈을 좀 더 잘 벌고 있을 상태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하고 결혼하는데 뭐 경제적인 게 뭐 문제가 될까 이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어쩐지 평생을 함께 하고 싶다고 믿을 만큼 믿음직스럽게 보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냥 애인으로서 남친으로서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남편감으로서는 조금 좀 그런 것 같은 거야. 근데 언니가 이 남자랑 결혼할 즈음에는 언니 스스로 고독을 아주 잘근잘근 씹고 있을 때란 말이지. 능력 있는 언니한테는요, 이 남자가 말이죠, 그야말로 풍요 속에 빈곤을 겪고 있을 당시에, 즉, 남자들은 수두룩하게 많은 세상에서 내 남자가 없어서 찬바람이 막 가슴을 막 둥둥둥둥 막 스치고 지나가고 있을 때 말이죠, 이 남자가 먼지 날리면서 달려와서 이 남자가 그러는 거야. 볼까? 다시 또 나왔어, 또 빡. 그러는 거지. 이제 거꾸로 하자. 이게 남자, 이게 이게 언니고 이게 남자야. 근데 얘가 그러는 거야. 남자가 막 먼지 날리면 막 달려와갖고 안녕 누나 오늘 뭐 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맑게 씩 하고 웃는 거지.
웃었어. 웃었어. 안녕 누나. 누나 오늘 뭐 해? 그렇게 우는 거라니까. 해맑게 씩 하고 우는 거. 근데 가끔씩 와서 그런 식으로 툭 말을 던지고 가는데 그게 언니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야. 심쿵인 거지, 심쿵. 거기다가 이 남자가 있죠? 이 남자가 몸까지 좋아요. 맨날 맨날 운동만 하나 봐. 언니가 안 보는 척하면서 슬쩍 곁눈질 해보니까 저 탄탄한 구릿빛 근육 위로 땀방울이 또로록 남성미가 뿜뿜. 처음엔 저게 별게 다 와서 찝쩍대네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또 안 보이면 궁금해져요. 오늘은 그 싱거운 자식이 왜 안 오는 거야 이러면서 자꾸 언니 두리번거린다. 누가? 언니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나타났는데 그때 언니 마음이 콩닥콩닥콩닥 막 뛰게 되는 거지. 걱정했잖아 이 나쁜 놈아. 이렇게 막 마음이 되면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으면서 이해 없이는 안 되겠다. 나 얘랑 살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속전속결로 결혼식장으로 달려가는데 남들도 그러는 거야. 뭐라고는 그런다고? 와, 연상연하 커플인데 진짜 잘 어울린다.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그래서 둘이 아주 행복하게 살았대요. 이러면 좋겠지. 하지만 그건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라고. 언니야 미안. 지금부터는 기분 나빠지는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면 좋은 말만 해야 된다면서요? 아휴,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사실대로 얘기해 줄 거예요. 기분 나쁘면 지금 나한테 돌을 던지고 가세요. 자, 시작한다. 그렇게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언니, 처음엔 좋았지.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좋았고. 근데 이 남자 말이야. 살아보면 알게 돼요. 좋게 말하면 추진력이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사실은 계획성이 1도 없는 거야. 매번 우발적으로 행동해서 일을 저지르기만 할 거란 얘기예요. 언니는 그 뒤처리만 하다가 나중에 막 화가 나고 눈물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러니까 결과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덜렁대면서 행동만 앞서는 그런 남편이 될 수도 있다니까. 그리고 결혼 전에는 박력이 있고 남자답게 보였던 것이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박력 있는 게 아니고 늘상 자기 멋대로인 것처럼 보이는 거야. 사람 마음이 간사하지 진짜 그죠? 늘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고 생각을 안 하고 행동부터 앞서요. 일만 저지르고 거기다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남들 일까지 자기가 괜히 떠맡아서 생고생을 한다. 이 남자가. 그런데 또 자기가 맡아놓고서는 그 일을 제대로 해결도 못해. 그러니까 능력 있고 깔끔한 우리 언니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인간 유형이 되는 거지.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을 텐데 또 순발력 하나는 끝내줘요. 그때마다 언니한테 이리저리 변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거지. 차라리 미안하다. 그냥 그 한마디면 끝나는데 구질구질 이런저런 변명도 하고 핑계도 대고. 그러니까 언니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그런 변명이 더 짜증나고 화가 치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이 카드가 나오는 거야. 그냥 다 놔두고 혼자 떠나고 싶어지는 거지. 그래서 떠나는데 근데 이 카드는요. 영원히 멀리 떠나서 아예 사라져버리는 카드가 아니에요. 이렇게 떠나고 싶다. 이게 보여요? 다시 나왔어요. 다시 나왔어. 이렇게 매일 똑같은 장면을 연출해 본다. 떠났어. 떠나고 싶다. 떠났어. 떠났거든? 이렇게 간 게 아니라고. 다시 돌아온다니까 이렇게 쭉쭉쭉 하고 다시 옆에 앉아. 그러니까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카드예요, 이게. 언니는 진짜 답답하고 울적해져서 어느 순간 확 나가버리는데 그러다가 또 얼마 안 지나서 돌아오는 거야. 어차피 해결되는 일도 아니고 게다가 언니가 속으로 그러는 거지. 아휴, 그래도 뭐 어쨌든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이렇게. 근데 그 왜 헤어지지 못하냐면
맞아요. 순간순간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다니긴 하지만 언니 말대로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 잔머리 굴리고 속이고 뺏어가는 아주 잔혹하게 나쁜 그런 놈은 아니라니까. 게다가 또 스킨십 하나는 끝내주게 잘해요. 육체적으로도 만점 남편이지. 그래서 보자. 잠자리 카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잠자리 카드가 언니 봐. 이거 선이래 선. 보여 선? 언니가 막 언니 막 핑크빛으로 물들었다 어떡하냐. 참. 언니가 언니 선에 대해서 알아?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정열의 태양. 남성미로 어필하고 구릿빛 근육으로 언니 마음을 사로잡은 이 귀염둥이 남편이 어쩔 수 없어. 평생 안고 가야 될 언니만의 귀염둥이로 살게 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운명적인 귀염둥이. 말은 안 통해도 몸이 통하는 관계라서. 또 좋은 카드를 볼까요? 자, 좋은 카드 이렇게 좋은 카드 이렇게 나왔다. 보여? 좋은 카드. 소울메이트. 소울메이트가 언니 마음속에 이미 벌써 들어가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답답해하지 말고 우정과 사랑, 정신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 두 가지 다 챙겨가면서 살아가요. 알겠어요, 언니? 귀염둥이 남편은 그냥 그대로 두고 소울메이트를 생각하면서 위로받으며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근데 언니, 소울메이트는 누굴까? 언니, 언니 소울메이트가 누구야? 궁금해지네 진짜. 이거 끝나고 나 혼자 한번 타로로 알아봐야겠다. 소울메이트. 어쨌든 언니는요 능력이 있잖아요. 결혼할 때쯤 되면 언니는 이미 능력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뭐 능력자로 살아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돈 많은 언니가 참아야지 뭐. 그러니까 잘 버는 사람이 벌고 우리 귀염둥이 근육맨 남편님은 언니 곁에서 계속 귀염미를 뿜뿜 풍기면서 언니의 잠자리를 이렇게 즐겁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언니는 왕, 언니 남편은 춤추는 무수리. 그런 그림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거기다 언니 남편은 씩씩하잖아. 그러면서도 언니한테는 모성애를 느낀다니까. 돌아댕기고 막 그러다가 날씨가 추워지면 누나 뭐해? 이러면서 돌아온다니까요. 어떤 캐릭터냐면 언니 혹시 그 동백꽃 필 무렵인가 그런 드라마 본 적 있어요? 강하늘 나오고 막 그런 거. 거기에 변호사 아줌마 남편 있지? 그 오정생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연기한 그 남편 캐릭터가 딱 언니 남편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을 거야. 귀엽잖아요. 나는 그 캐릭터 진짜 귀엽던데. 그러니까 남편이랑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알겠어요, 언니? 제가 크게 응원해 드릴게요. 와! 박수도 쳐드리고, 와! 화이팅! 그래서 사랑이 뿜뿜. 그래서 하트를 안고 살게 됐대요. 뿜뿜뿜뿜 이렇게 하면서. 오늘 타로는 여기까지예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의 인생도 늘 행복한 인생입니다. 힘내자고요. 아셨어요? 화이팅! 와! 안녕히 계세요.